예, 오늘도 질병청의 재난 문자 하나 들어와 있네요. 불법 체류 외국인에 관한 안내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2022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 3차 접종 완료하고 10월까지 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입국 규제 유예. 2월까지 2차 접종 완료하고 4월까지 출국하면 역시 범칙금 면제, 입국 규제 유예라는 이야기 질병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2월의 마지막 주 시사 기상도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뭐 대선은 대선이고 살펴봐야 할 것들이 대선과 함께 참 많네요. 오늘 그 TV 토론이 있거든요. 네. 오늘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TV 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고요. 지상파 3사에서 120분 동안 동시 생중계가 됩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경제 분야 토론회고 금요일 토론회는 정치 분야 토론회입니다. 분야를 아예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허. 나머지 하나는 사회 분야 토론회 이렇게 사회 분야 됩니다. 토론회. 한 주에 2개씩이나 토론이 있는. 특이한 어떤 한 주입니다. 여러분 꼭 챙겨보셔야 돼요.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오늘부터 노바백스 사전 예약 시작된다고요? 네,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예약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3월 7일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약 접종의 경우에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받고자 하는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는 사전 예약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들 있지 않습니까? 예. 대리 예약이라든가 전화 예약 등도 가능하니까요. 꼭 알아보시고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백신은 이게 지금 미접종자들 가능한 거고 4차 접종을 이거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의무가 아닙니다. 원하는 분들 맞을 수 있는 이런 건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기저질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접종이라는 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봐야 될 일정 또 있습니까?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 고령층 50대 이상 기저질환자에서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울러 호흡기 클리닉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치료제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금요일부터 처방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택배 노동자들 집회도 예정돼 있지요. 조합원 7,000명 정도가 서울로 집결해서 택배 노동자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일종의 경고성 파업입니다. 예. 이 노조는 CJ 대한통운이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 파업을 전 택배사로 확대한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왜 이렇게 하느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노조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지난해에 굉장히 그들의 노동 강도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었고 네. 뭔가 사회적인 타협도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노조의 불만은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10일에는 조합원 200명이 CJ 대한통운 본사를 또 기습 점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또 큰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 오늘 또 민주당이 추경 있지 않습니까? 네. 추경을 또 단독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오전에 여야가 만나서 일단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얘기가 잘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요. 화요일, 수요일 별다른 일정이 없어요? 수요일에 하나 있습니다. 수요일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질 것 같습니다. 23일 수요일이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날이거든요. 검찰이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예. 재판에 넘겨질지 그리고 구속 기소가 되면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도 좀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목요일로 가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목요일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를 하거든요.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에 인상이 됐는데 코로나19 이전 수준이 연 1.25%에 도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오르게 되면 세 차례 연속 인상이 되는 그런 셈인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견들 하고 있습니까? 동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한데 의견이 우세한데 다만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유가 상승,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지금도 시장 한번 가보세요. 많죠. 깜짝 놀래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제 물가가 올랐는지. 그러니까 재정 당국에 아마 고민이 굉장히 클 겁니다. 금융 당국의 고민이. 그러니까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저 시장, 전통시장, 마트 이런 데가 장 한 번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로 놀랍니다. 진짜 놀라죠. 제가 어제 장을 봐서 압니다. 제가 보셨구나. 보셔야 돼요. 보셔야 알아요.
목요일에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첫 공판도 있다고요. 네, 1차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뒤에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 CCTV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서초경찰서가 당시 2차 이전 차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봐주기 논란도 제기가 됐는데 그랬었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 경사도 이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네, 네. 목요일에 판결도 하나 주목할 게 있네요.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과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거든요. 2심 선고 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였던 74년에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해직이 됐고 그 뒤에는 이 긴급조치 구호를 비방하는 외인물을 나눠준 혐의 등으로 연행이 돼서 가혹행위를 받았거든요. 원래는 7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후에 재심을 청구해서 2015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부영 이사장과 함께 연행됐던 동아일보 출신 성유보 전 동아투이 위원장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를 받았다가 이부영 이사장과 함께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이번에 목요일에 이제 진행되는 이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네. 그만큼 이게 국가로부터 부당한 어떤 그런 이 압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그래요. 금요일에는 TV 토론 있다는 거 아까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 스케줄 쫙 정리해 주신 민동기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